국토전략TV?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 중에는 알프스가 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거대 산맥은 기후 환경이 우수할 뿐 아니라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세계적으로 돈을 쓸어모으고 있는 산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에도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알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 알프스. 그동안 충청남도 일대, 특히 서해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이렇다 할 만한 관광 자원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산 알프스가 네티즌들로부터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반도 충남 서산의 가야산 기슭이 서산 알프스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플루언서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태안반도에 위치한 서산 한우목장입니다. 원래는 사람들의 출입이 엄금된 땅이었습니다. 각종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간들의 출입이 엄금되고 또 소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돌아다니는 방목형 사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마치 스위스의 소 목장을 보는 듯한 거대한 초원이 연상됩니다. 또 이곳에는 용비지라는 호수가 있어서 소들이 방목하고 있는 거대한 초원과 아름다운 호수가 어우러져 마치 신비로운 알프스의 목장을 보는 듯한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사람의 출입이 엄금돼 있었다가 최근에 서산시에서는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여 보행데크 등을 만들어 관광객 방문이 가능한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서산 알프스로 브랜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근에 해미읍성, 천수만, 가로림만 등의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는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충청남도 일대는 천안하산 삼성반도체 단지 개발, 또 세종시 개발 등의 여파로 인해 막대한 인구가 집적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관광객과 인프라가 만들어져 한국에서 보기 드문 좋은 관광 자원이 또 개발될 것 같습니다. 특히 태안반도에는 가로림만이라는 천혜의 청정만이 있습니다. 태안반도 머리에 위치한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명성이 드높아지면서 마치 태안반도의 지중해와 같은 아름다운 경관이 보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되어 곧 태안반도는 어마어마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대관령. 대관령은 진짜 자연경관이 알프스와 흡사합니다. 기후학적 특성상 이곳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서 동해바다의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며 많은 눈을 뿌리는 지역이 바로 대관령입니다. 대관령은 일찍이 스위스 알프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고원 경사지를 초원으로 만들어 양떼 목장으로 만든 대관령 알프스 양떼 목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로부터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앞으로 이 지역의 기후 환경이 진짜 스위스와 인접한 유럽 지역과 흡사한 지중해성 기후대로 변모된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관령과 인접한 강릉시 동해연안 설악산 일대가 기존 온난스빔 기후대에서 지중해성 기후대로 변모될 가능성이 각종 기후연구기관에 의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혜택을 입을 지역은 대관령입니다. 바로 수도권에서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는 고속전철 노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로부터는 교통 편익 인프라가 더 좋아져서 대관령 일대는 지금보다 더 인기 많은 한국의 알프스이자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점은 아시아에서도 이러한 기후 환경이 좋은 지역이 드물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지중해성 기후대로 대관령, 강릉, 속초, 설악산 일대가 기후가 바뀌게 된다면 겨울철에는 온화하고 습연하며 여름철에는 과하게 덥지 않은 기후 환경이 되어 매우 쾌적한 피서지이면서 겨울철 관광지로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관령 일대 스키장은 아시아의 부유한 중산층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이 내리지 않는 동남아시아권의 부유한 중산층들이 스키를 타러 한국으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는 많은 부자들이 탄생할 전망인데 수억 명의 아시아 부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겨울철 스포츠 레저 인프라가 아시아에서는 딱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 세 나라 정도만 동계 스포츠, 레저 관광을 제공할 수 있는데 중국은 안전 등의 이유와 눈이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는 특성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국 대관령 일대는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앞으로 아시아의 부호들이 몰리는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제주 중산간. 제주 중산간 지방은 동아시아에서 아주 극소수의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서한 해양성 기후, 해발 600m에서 1200m의 도너츠 모양의 중산간 지방, 일본 홋카이도 남부 일부급 소수지방에서만 나타나는 기후대입니다. 이 기후의 특징은 1년 중 가장 더운 월 평균 기온이 22도씨 이하로서 여름철에 크게 덥지 않고 겨울철에도 많이 춥지 않아서 축산업과 낙농업이 발달하기 좋은 기후입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전기료가 많이 들지 않아서 사람이 살기 가장 쾌적한 기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 중산간 지방은 마치 스위스 알프스와 흡사한 아름다운 목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매우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제주도에서는 사람이 살던 민가들 대부분이 바로 이 중산간 지방에 있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산간 지역의 옛마을들이 해안가로 내려와 살게 됐는데 원래 제주도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은 해안가가 아닌 이러한 제주 중산간 지방입니다. 네 번째, 나리분지. 제주 중산간 지방처럼 확실하게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울릉도도 연중 가장 더운 최난월 평균 기온이 23.6도씨로서 서한해양성 기후의 가장 더운 여름철 기온이 22도씨 이하 기준과 가장 근접하여 서한해양성 기후와 가장 흡사한 지역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이 때문에 기후 환경이 매우 우수하여 실제 나리분지의 모습을 보면 알프스와 흡사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잘 정비된 농경지의 모습이 스위스의 알프스와 매우 흡사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통 축산업과 낙농업이 발달하기 좋은 기후대이지만 울릉도는 그 면적이 비교적 협소해서 낙농업이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영남알프스. 한반도에는 진짜 알프스의 지명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딱 두 군데 있는데 일본의 일본 알프스, 한국의 영남 알프스입니다. 영남 동부 지역에 위치한 해발 1000m 이상의 산악군을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써 태백산맥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낙동강과 평행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도 기후 환경이 좋은 온대스빙 기후, 온대하우 기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반도에서도 아주 알프스 지역과 흡사한 기후 환경을 지녔을 뿐 아니라 산악봉우리의 높이들도 1000m에 해당돼 매우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신라와 가야가 바로 이 주변에서 문명을 꽃피웠고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시도 바로 이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한반도의 고대 왕조들의 수도 중에서 가장 기후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수도입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100년 이상 갔던 왕조의 수도 중에 온대기후, 그 중에서 온대스빙기후 CFA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거의 유일한 수도였습니다. 그 덕분에 1000년 이상 수만의 인구가 집중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로도 분석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산맥으로 여겨지는 영남알프스는 마치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유서 깊은 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인해 오늘날 수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곳의 한반도의 알프스 지방을 살펴봤습니다. 스위스의 관광명소 알프스의 특징은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 온화한 기후를 보여줘 눈이 많이 내리고 겨울철 관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비교적 온화한 기온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백두산이라던가 개마고원 같은 겨울철에 상상 못할 강추위가 있는 지역과는 매우 상반된 곳이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알프스 5곳들입니다. 그만큼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스위스인들은 약 100여 년 전부터 산악지형의 관광객과 남녀노소 모두 산악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케이블카, 산악관광철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설하여 나이를 먹은 사람, 어린이, 장애가 있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등에 관한 많은 민원과 반발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된 한반도를 그냥 방치만 해두고 있는 것이 능사일까요? 스위스와 구라파의 아름다운 산악보국들처럼 한반도의 산악지역도 잘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단돈 990원, 990원으로 비공개된 국토전략TV 멤버십 전용 영상을 시청하세요. 단돈 990원, 990원으로 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나오는 네모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래 댓글 최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고맙습니다.